이 하켄크로이스는 우리 불교의 만자하고 똑같아요. 히틀러가 그 불교를 좋아했다가 아니라 불교의 그 원산지가 겐지스강 유역의 이제 인더스 문화잖아요. 인디아. 자기네들이 이제 아리안족이라고 하는데 그 아리안의 뿌리가 인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슈타펠이라고 해서 이제 나치 친위대 표기죠. 그렇게 쓰는 게.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금지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오칼란이라고 이 과격 이슬람 테러 단체 수장인데 이 사람 이미지도 금지됐습니다. 지금 똑같이. 그리고 히틀러, 그 옆에 있는 헤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괴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인물들의 사진과 초상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법으로는. 근데 이제 한계 사례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다음 슬라이드예요. 여기 보시면 이 청년들이 입고 있는 이 옷들이 이게 이제 대부분 그 아주 극단적 극우주의자들 그리고 네오나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인데 이게 소위 원래 나치 정권의 이미지들을 유사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한번 이제 기소가 됐다가 대부분 이거는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요. 여기 이제 색깔 보시다시피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블라우햄트라고 해서 파란 셔츠라는 건데요. 저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독일에 입국할 때 저런 걸 입고 다니시면은 바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특히 이제 일본의 무슨 뭐 젊은 층들이 나치에 대한 어떤 이상한 노스탈지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런지는 이제 복잡하니까 설명을 안 드리는데, 우리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의무를 갖고 있는 그런 법문화인데, 유럽이나 서양 법문화는 그런 게 없죠. 정부에서 록다운해라. 그럼 다 록다운 해야 돼요. 안 하면 책임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는 저도 좀 복잡한 논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거였냐면, 어빙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어빙 사건이 뭐냐면, 유대인 학살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 영국 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실증사학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증사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제로 홀로코스트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은 그 주장은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우슈비츠가 있어도 아우슈비츠에서 살해당한 거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이제 유대인 역사학자가 쓴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을 거짓말이라고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 법원에서 모욕죄로 재판을 해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화도 나왔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어빙이 이제 미국 학자를 고발한 거기 때문에 어빙을 패소 처분을 선고하죠. 근데 어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긴 졌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빙이 어디서 문제가 다시 생기냐면 이 사람이 이 비슷한 유형의 세미나를 오스트리아에서 했는데 오스트리아도 이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를 찬양할 수가 없게 돼 있고 나치에 대한 어떤 그 행위나 아니면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분이 거기 세미나를 갔다가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는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로 자기네 나라로 가긴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민사 재판에 걸려돼서 이 사람이 이제 거의 파산하게 되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특히 이제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 86조 A항으로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나치 형법에서 나오는 이 86조A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닉스 사건인데, 이 닉스 사건이라고 하는 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겁니다. 이 닉스 사건의 개요는 이분이 이제 이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네팔 여성하고 결혼해서 이 약간 그 네팔과 독일의 혼혈 자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녀가 학교나 특히 이제 독일은 이제 학교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직업학교로 갈 사람과 그리고 소위 대학을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자기 자녀가 이제 직업학교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직업교육에서 계속 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교육청이나 노동청에 뭐 컴플레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동원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분이 노동청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너희들이 나치같이 나를 괴롭힌다, 인종차별을 한다, 내 딸을, 항의의 표시로 그 이미지를 올렸는데 이 사람이 기소가 된 거예요. 물론 이 사건에서 결론은 이 사람은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이제 뭐 항소 기각도 되고 뭐 별로 이렇게 위안부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럽 인권재판소로 이 사건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독일은 대법원에서 끝나면 다시 유럽 인권재판소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인권재판소로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게 독일법상. 그랬더니 인권재판소에서는 86조A는 독일의 경험에 비춰봐서는 타당하다라고 하고 이 청구를 기각해버리죠. 근데 이게 왜 모순적이냐면, 나치나 테러 집단의 정치적 의도를 확산할 목적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 법이 그 나치나 테러 집단의 의미를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 막아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술 작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란물에 대한 판결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실질절이라고 해서 그 뜻은 뭐냐면, 그게 예술 작품이든 아니든 간에 음란하면, 음란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금지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독일은 전통적으로 검열이 헌법상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예술작품은 어떻게 할까요? 예술작품은 형식설을 씁니다. 헌법적으로. 그게 뭐냐면 예술작품인 경우 공개를 제한하면 그거는 완벽하게 자유를 인정받고, 대신 이제 이게 청소년이나 특정 대상한테는 좀 위태로우면 거부하는 집단한테, 그럼 그 사람한테는 공개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형식설이에요. 근데 닉스 사건은 독일 헌법재판소나 독일 형법의 주요 이론인 형식설에 대한 상징 이용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 내에서도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은 지속적으로 독일 사회에서도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독일 사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딜레마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86조 A조가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그분들 얘기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그렇고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